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일본이 조력자로 가세하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의 손을 잡고 반도체 드림팀을 만들어 반도체 산업 부활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198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라피더스는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NTT 등 8개사가 각각 10억엔, 무려 93억 원을 출자했고 일본 정부가 700억 엔을 지원한 거대 일본판 반도체 연합입니다. 특히 라피더스는 TSMC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2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나선 점을 의식해서인지 2027년 단숨에 2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계획입니다. 당시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생회사가 그것도 단계적인 기술 성장을 거치지도 않고 순식간에 최첨단 공정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쏟아졌는데 알고 보니 일본이 믿는 뒷배는 미국의 IBM이었습니다. 미국의 IBM과 기술 제휴를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2027년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공언한 것인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일본 반도체의 드림팀이라 자신하는 라피더스가 IBM, 인텔의 기술력까지 가져와 파운드리에서 시너지를 낸다면 삼성전자에 상당한 위기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런 드림팀을 이미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과 LG가 이끄는 OLED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가 주도해 소니와 파나소닉 등이 만들었던 JOLED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를 두고 라피더스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JOLED의 파산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빼앗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되찾기 위해 연합해 만든 엘피다 파산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JOLED는 지난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부가 통합하는 방식으로 탄생했고 일본 경제산업성 소관의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75%를, 재팬디스플레이가 15%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절반씩 맡았습니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기업을 히노마루 연합, 즉 일장기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위한 일장기 연합은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JOLED는 2021년 봄부터 제품 양산에 들어갔지만 품질이 불안정하고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TV용 대형 패널을 개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20에서 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만 생산하다가 만 것입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경쟁력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내놓는 것도 일본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은 했지만 그렇다고 중국 정부처럼 대규모 직접 투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산 설비 확보 등의 한계가 있었고 불량률까지 높다 보니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JOLED가 파산하자 일본 내부에서조차 정부 주도의 일장기 연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일장기 연합인 라피더스가 출범했으니 라피더스도 JOLED의 길을 가면 어쩌나 불안감이 엄습한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일본 정부는 밑빠진 독 라피더스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라피더스는 그들의 계획대로 IBM과 손잡고 반도체 부활을 위해 순항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상대로 일본 반도체 드림팀은 시작과 동시에 침몰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IBM과 라피더스가 기술 유출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2나노 반도체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IBM과 일본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 사이에 협력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IBM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IBM이 기술, 지식재산과 사업 기밀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IBM이 2나노 미세공정 관련 핵심 기술을 자사와 공동으로 개발했으면서 자사의 동의 없이 라피더스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IBM이 해당 기술과 관련한 권리를 2015년 글로벌 파운드리에 매각했던 만큼 IBM과 라피더스와 협력은
계약 위반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파운드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사안입니다. 일본판 반도체 연합, 일본의 반도체 부흥을 이끌기 위해 결성된 라피더스는 사실상 파운드리 진출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IBM의 도움 없이 2나노 양산을 위한 개발에 뛰어드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라피더스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피더스 경영진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낙점한 지역은 일본의 홋카이도였습니다. 라피더스의 고이케 사장은 생산 라인 입지를 홋카이도 치토세 공업단지로 결정했는데 이곳이 공항과 항구 등 교통 인프라가 좋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표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홋카이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25일 오후 10시 27분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 네무로시 시베스초에서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는데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지지물을 붙잡고 싶어하며 선박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반도체처럼 미세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공장이 들어설 부지로 규모 6.1의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말이 되는 일인지 일본 내에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는 쓰나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난 2013년 7월 홋카이도 전력은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도마리 원전을 다시 가동하게 해달라며 재가동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홋카이도 주민 1200여 명이 도마리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운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이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 법원은 도마리 원전 재가동을 불허했습니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재가동 불허의 결정적인 이유는 쓰나미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삿포로 지방법원이 도마리 원전의 방파제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운전 금지를 명한 날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대책 미비를 이유로 법원이 원전 재가동을 막은 것은 홋카이도 도마리 원전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나미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허술한 원전까지 존재하는 상황, 이곳에 일본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 라피더스의 운명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예측한 지진 피해 시나리오에서 우려가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2년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근해에서 태평양 쪽 앞바다에 걸쳐있는 일본 해구에서 규모 9급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19만 9천 명이 사망하고 약 300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이 쓰나미에 의한 것으로 조기 피난 시 8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라피더스는 이런 곳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해군은 도호쿠에서 간토 앞바다에 걸쳐 동일본의 해안선에 거의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로 북미 플레이트와 태평양 플레이트의 경계선상에 있어 지진 발생 위험이 큰 해저 지형으로 분류됩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민감한 반도체 공장을 이런 지역에 세워도 되는 것일까요? 라피더스의 선택에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